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본 뒤 사전 학습을 클릭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렌식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무엇인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그 업무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 가서 조사 대상 매체를 이제 선별한 다음에 이제 휘발성 그 매체들, 그러니까 휘발성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강은 우리 역시 이제 휘발성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메모리, 물리적 메모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우리 메모리 분석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즉, 이제 휘발성 데이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즉, 라이브 리스판스 중에서 메모리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메모리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 사용하고 있었던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사용한 그 데이터, 그리고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정보, 이런 게 다 메모리에 들어있고, 또는 이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응용 프로그램인 거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서로 송수신한 그러한 자료들도 역시 메모리에 남아있고, 또는 복화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암호화하고 복화하고 이런 작업을 했을 때 복화된 형태도 역시 메모리에 남아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메모리에 어떤 그런 상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조사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 분석이라는 게 OS별로 이 메모리의 어떤 구조라든가 메모리의 사용,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OS별로 보통 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을 공부하는 연구자, 학생의 입장에서는 OS별로 역시 메모리 분석을 알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시스템에 맞춰서 메모리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분석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서 이 메모리 분석의 관심과 장단점이라고 이제 항목을 나오고 있는데요. 메모리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점차 중요성을 이제 인지했으니까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분석이 언제 요구되느냐?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실행되지 않고 그 메모리 상에서 바로 실행되는 그러한 악성 코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메모리 분석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에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를 이미징 해가지고 분석을 해도 시스템의 잘못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의 분석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강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사용자 시스템에 침투한 그 악성 코드를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를 이렇게 판별해주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